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증명하기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즉, 흡수 엔진이 곧 UFO 엔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론이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증명을 이루지 못하면 신뢰성이 떨어지죠. 특히 흡수 엔진이 UFO 엔진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이름으로 그 증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과학 원리들에 의한 흡수 엔진이므로 그 과학 원리들이 융합되는 흡수 엔진이므로 그 작동이 잘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은 UFO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그 UFO 사진들에서 그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흡수 엔진이 UFO 엔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와 같은 과학 원리들이 융합된 엔진이 바로 흡수 엔진이므로 이 흡수 엔진이 잘 작동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 원리들이 융합된 엔진인데 이 엔진이 잘 작동되지 않으면 이 과학 원리들이 허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미 과학적으로 확고하게 정립된 이론들인데 그 이론들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흡수 엔진은 잘 작동될 수밖에 없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학 원리들은 2강부터 지난 시간까지 차례대로 다 모두 설명이 되었습니다. 단 이 시간은 그것을 다 모두 모아서 그 융합 원리를 증명해서 그 증명하기를 이루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과학 원리들은 모두 이미 설명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고 그래서 1, 2, 3, 4, 90, 11 이 부분은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고 5, 6, 7, 8, 20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 공간의 실체는 양자 거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자 거품이 없는 것은 우리 우주 밖이다 그랬죠. 자,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최초 공간을 키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공이요. 그래서 더욱더 키워도 보이지 않지만 계속 키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와 같이 양자 거품들이 불불 끓어 넘치고 있죠. 양자 거품. 이와 같이 양자 거품이 불불 끓고 있는 것은, 항상 진동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주변의 양자들과 쉼 없이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항상 진동하며 위치와 속도 또 시간과 에너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확정성 원리죠. 바로 이것이 흡수 엔진을 이루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양자는 항상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양자는 항상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이 원리에 의해서 초항성 여행성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극미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양자의 불확정성 원리, 그것이 바로 인류 문명을 앞으로 선도하는 핵심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은 이렇게 양자 거품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상대성이 일어나서 가속 운동에 의해서 비행체가 비행을 한다면은 맞서 얽혀서 초항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초항성을 이루려면 결국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해서 비행체 주변에 찢어진 공간, 즉 진진공을 형성함으로써 초항성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2강부터 6강까지 쭉 설명드렸습니다. 자,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윤 MC 자승, 이 식은 모두 아시죠? 이 식은 바로 태양이나 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핵폭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식을 살짝 변화시켜봐야죠. 즉 강력이 형성되는 그 강력이 방출되는 그 방향을 살짝 바꿔보죠. 시자성 이쪽으로 옮겨보죠. 그러면은 강력이 작동되는 방향이 반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태양에서 내놨던 그 에너지를 태양에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어 나왔습니다. 그 변환된 에너지를 다시 합성해서 강력 속도, 광석 호박이 광석 그 힘과 속도로 합성해서 그 질량을 증가시키는 원리죠. 이 식이 바로 이 흡수 엔진의 작동 원리가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이 식에 대해서 이야기는 합니다. 에너지를 모으면, 에너지를 합성시키면 질량이 증가한다. 질량을 이룰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강력에 의해서요. 그렇지만 그 식이, 이 식을 직접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실험 도구들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즉 UFO 엔진이, 흡수 엔진이 곧 이 식을 실험하는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프리에라는 물리학자가 프리에의 합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프리에의 합 이론이란 파동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거대한 질량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물질 덩어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파동은, 그 양자의 특성은 입자이자 파동입니다. 입자이자 파동. 그래서 파동을 모았다는 것은 곧 입자, 양자 거품, 에너지를 모았다는 얘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흡수 엔진은 프리의 합을 증명하는 그 실험 도구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 식은 16강에서 이 관계를 잘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음압. 음압은 엔진이 정숙화되는 결과를 이룬다고 그랬죠. 아인슈타인이 이미 음압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청력, 밀어내는 중력. 공간 양자 거품이 합성되면서 그 흡수 충격이 일어나면서 마치 폭발함같이 보인다고 그랬죠. 흡수 충격. 그런데 피스톤을 음압으로 걸림으로써 그 흡수 충격하는 그 파동을, 흡수 충격파를 음압의 게이지량이 상쇄시키겠죠. 그래서 그 흡수 충격파가 상쇄되어 소멸되겠죠. 그래서 엔진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정수화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린더 음압과 파진공 음압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대칭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음압이 발생하겠죠. 에너지를 더 쪽으로 늘려고 하니까 거대하게 음압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공간 양자 거품이 빨려오죠. 캡틸 파자를 썼죠. 진공에서 양자들이 안정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운동하면서 안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강력이 터널링해서 공간 양자 거품을 끌어들이니까 그 공간 양자의 진동하고 양자들이 갑자기 팍 깨어지면서 그 진공 상태, 안정된 상태가 깨어지면서 빨려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파진공에는 음압이 생기겠죠. 물량들이 제거되어서 이 합성되니까 여기에는 그만 음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실린더 음압과 이 파진공 음압은 항상 균형 대칭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물리량이 같아야죠. 그래야만이 항상 안정된 물리적 상호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대칭 원리는 같다, 균형 안정 좋아죠. 이렇게 같다. 그래서 균형 안정, 동일한 음압이 형성되는 거죠. 이 대칭 원리는 매우 중요해서 물리학을 진보시키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수엔진 원리는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단순한 기계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공간상의 힘도 나의 상대적 에너지원이죠. 그 상대적 에너지원을 나에게 끌어와야만이 내가 비행을 이룰 수 있는 그 동력을 얻는 것이죠. 즉 공간영자 거품 흡수 합성을 함으로써 비행체 실린더의 질량이 증가하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흡수 엔진은 파진공과 실린더 이 시스템 자체가 공간상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실린더의 질량을 증가시키며 비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엔진. 자, 다음에 5, 6, 7, 8은 조금 이따 하죠. 자, 뉴턴의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흡수 합성함으로써 이 카보나드가 여기를 막고 있으면서 냉양자를 가두죠. 그러면서 반작용이 일어나면서 비행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카보나드는 작용 반작용을 유효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있습니다. 카보나드 효과. 자, 초전도체와 마이스너 효과. 초전도체. 자, 흡수 합성하는 공간 양자를 흡수 합성하는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양자들이 마구 들어와 버립니다. 실린더는 우리가 보기에 밀폐되고 단단하지만 극미의 세계에서 보면은 망사구조입니다. 엉성한 그물과 같은 망사구조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거품들이 마구 들어와 버리겠죠. 예컨대 중성미자는 우리 지구도 그대로 막 투과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쯤이야 투과에 들어오는 것은 더 자잘한 양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쉽게 들어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물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망사 구조를 밀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실린더를 초전도체로 만들고 또 냉각을 걸어주면 이 안이 냉각이 되니까 자연히 냉각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자기장을 공급하면 광자가 질량을 얻어서 그 엉성한 망사 구조를 다 밀폐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양자 거품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이 공간뿐입니다. 이와 같이 망사 구조를 밀폐시켜 버리는 것을 마이스너 효과 그럽니다. 이제 양자는 모두 가두어졌죠. 양자 가둠이 이루어졌죠. 냉양자 가둠이 이루어졌죠. 공간 양자를 흡수 합성을 참은 이 흡수참 카보나다 뿐이겠습니다. 디래그 바다는 모든 물리학자들이 예전에는 E는 마이너스 MC 자승은 의미가 없다. 사이비우스다 해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디렉은 이를 끝까지 탐구하여 E는 마이너스 MC 자승이 곧 양자 거품이라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이 증명했습니다. 전자가 자자리 붕괴되어 때 전자는 물질 입자이기 때문에 베타 원리가 적용됩니다. 즉 고요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잘한 양자 상태들이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을 디래그 바다라고 합니다. 자, 초강속 파인만은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딱딱하고 어려운 물리학을 쉽게 설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파인만이 이 다이아그램을 그래서 초강속을 설명했습니다. 즉 어떤 입자와 입자가 서로 만나서 정확히 상쇄되지 않는다면 초강속을 이룰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흡수 엔진은 애시당초에 서로 공간양자 거품과 비행체가 서로 얽혀서 맞서 얽히지 않는 그렇게 진진공을 형성하며 비행하죠. 찢어진 공간을 형성하며 비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초강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5, 6, 7, 8번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흡수 엔진이 과학 원리들이 적용된 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흡수 엔진이 잘 작동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 보수 노바를 제가 해석했다고 그랬죠. 학자들은 이 보수 노바를 해석하지 않았어요. 냉양자 초유체 상태 자기장을 더 세게 공급하자 다시 폭발했다라고 끝나버렸어요. 보수 노바를 해석하지 않고 끝나버린 거죠. 그러나 저는 이 보수 노바를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바로 이 양자 터널링. 이 양자 터널링을 이 터널링에 의해서 보수 노바가 일어났다고 해석을 한 거죠.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이 냉양자 알갱이 하나를 여기다 확대해서 키우겠습니다. 자, 초유체 냉양자 상태에 있는 헬륨 핵을 여기서 하나 꺼내와서 이와 같이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벌써 한눈에 봐도 대칭성이 깨져 있죠. 즉 전자가 보이지 않죠. 전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 궤도 상태.
양성자가 두 개이므로 헬륨 핵은 양성자가 두 개이므로 양전하 이 값을 띄웁니다. 그 주변에 전자 두 개가 돌면서 마이너스 이 값으로 서로 보완을 해주면서 힘의 균형 안정을 딱 힘을 맞춥니다. 그럼으로써 완전한 전자의 대칭성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냉각 효과로 인해서 전자가 핵 격자에 잠겨버렸고 또한 그 결과에서 고밀도화가 되죠. 입자들이 굉장히 고밀도화 되면서 진동을 하면서 글루온을 더욱 방출하겠죠. 물질 입자인 쿼크를 차면은 그 매개 입자인 보손이 방출, 즉 매개 입자인 글루온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글루온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글루온과 글루온이 결합한 상태인 그 물질 입자 형태인 글루볼로서 파이 중간자에 결합해 있는 걸로 양자 생력학과 격자 장론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물질 입자들은 없죠. 속박되지 않는 물질 입자들은 없죠. 모두 글루온에게 속박되어 버렸죠. 글루온은 그런데 더욱 방출되었고 양산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가상적으로 글루볼 형태를 이루어서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온도가 올라간다면 전자가 튀어나오고 대부분의 글루볼들은 다시 소멸되겠죠. 자, 냉양자 상태를 이룬 상태에서 자기장에 의해서 더욱 쿼크를 진동시켜준다면 이 쿼크들은 더욱더 격렬하게 진동하면서 글루온, 글루볼들을 방출하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글루온, 글루보르 바다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냉양자 초유체 상태는 매개 입자 집단에 의한 나타나는 응집 현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 말이 중요합니다. 매개 입자 집단에 의한 집단. 글루온, 글루볼이 가득 차버리고 바다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글루온, 글루볼이 바다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매개 입자 집단에 의한 응집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응집 상태가 초유체 냉양자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물질 입자가 없으므로 이렇게 조화 진동 상태를 이루지는 못하죠. 글루온, 글루볼들이 매개 입자가 속박되지 않는 매개 입자가 있기 때문에 글루온은 이 쿼크와 쿼크 사이를 1초에 1조 곱하기 100억 번을 뛰어다니면서 그 힘들을 교환시켜줍니다. 이렇게 교환 대칭. 그러면서 물질 입자들을 속박하고 있는 거죠. 중간자 역시 마찬가지고 중간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들을 이렇게 속박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자, 그렇다면 대칭성이 깨져 있으니까 다시 대칭성을 복구하려고 하겠죠. 만물은 대칭성이 깨지면 반드시 대칭성을 복구하려고 합니다. 자연의 일섭리. 대칭성 깨짐에 대해 설명하면 그때 시간 드렸죠. 대칭성에 대해 설명한 시간에요. 예를 들어 예컨대 지진이 나고 그건 난리지만 결국 지각판들이 힘, 균형, 조화, 안정 상태를 이루죠. 그와 같이 강력도 강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안정을 이루려는 조화, 균형, 대칭, 안정을 이루려는 그 강력한 힘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비록 지금은 대칭성이 깨져 있지만 그 대칭성 깨진 글루볼이 강력의 속박 능력이 속박되어 터널링을 못 이루지만 그와 같은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기장의 진동이 격렬해진다면 그래서 이 안에 실린더 내부에 힘이 커진다면 에너지가 커진다면 실린더 내부 상태의 에너지는 자기장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강하게 해주면 그 세기의 자승, 곱하기 자승의 힘으로 그 에너지가 증가해 버립니다. 즉 플랑크 상수가 커진다는 것이죠. 이 안에는. 자, 플랑크 상수 12강에서 설명드렸죠. 플랑크 상수만 커진다면, 즉 에너지만 커진다면 양자 터널링은 하나도 어렵지 않는 일상사 범우주적인 일이다. 평범한 일이다. 당연하고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양자인 글루볼이 터널링을 이루죠. 글루볼이나 전자들도 어디까지나 입자들도 다 양자들입니다. 시스템을 이루어서 원자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자들인 것이죠. 그 최소 단위의 양자들이 뭉쳐서 더 큰 물량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양자죠. 작은 산도 산이지만 큰 산도 산이죠. 그와 같은 논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양자 글루볼은 그 힘을 빌려 삼킵니다. 즉 처음에 설명드렸죠. 양자는 항상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위치와 속도, 운동량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항상 진동해버리니까. 이쪽 에너지도 주고받지만 이쪽 에너지도 주고받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운동하고 그 운동이 불확정하죠. 위치와 속도와 운동량이 불확정합니다. 왜? 항상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의 에너지는 그 에너지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에너지 물리량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계속 주변과 에너지를 주고받아 버리기 때문에 불확정하게 존재하는 거죠. 이 불확정성 원리,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에너지를 항상 주고받는다. 어떤 에너지라도 큰 힘이 주변에 생긴다면 나는 그 힘을 빌려 삼켜서 무슨 짓이라도 할 거야. 그 의미가 담겨 있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안에 프랑크 상수 힘이 크게 생겼으면 자기장의 격렬한 진동에 의해서 자기장의 세기의 제곱에 필요한 에너지가 이 안에 생기죠. 자, 강력에 의해서 속방당해 있던 이 글로벌이 드디어 자신의 힘을 행사할 때가 됐죠. 이 커진 프랑크 상수 내부 에너지 힘을 빌려 삼켜서 이 핵은 지금 이 안에 있는 알갱이 하나죠. 그 프랑크 상수 에너지를 빌려 삼으면서 속박되어 있던 이 강력이 글로벌이 터널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꿰뚫기를 한 거죠. 터널링이 꿰뚫기란 말이죠. 터널링을 해가지고 공간 양자 거품을 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글로벌 터널링이 왜 일어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불확정성 원리. 항상 에너지를 주고받으니까. 언제라도 큰 힘을 빌려 쓸 수 있으니까. 그 원리에 의해서 흡수액이 작동되는 것이죠. 이 글루볼이 터널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15강에서 설명했습니다. 끈이런 학자가 글루볼이 터널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놨어요. 글루볼 중 일부 글루볼이 터널링 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15강에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글루볼이 터널링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 왜? 주변의 힘만 커지면.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와 같이 말한다고 그랬죠. 프랑크 상수만 크다면 양자 터널링인 것은 글로벌도 양자니까요. 양자 터널링은 평범한 일상사다. 흔히 일어나는 범우주적인 진리다.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스 노바는 바로 양자 터널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스 노바에 대한 저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연한 과학 원리에 의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 보스 노바에 대한 저 해석이 틀릴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해서 흡수 엔진이 작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든 과학 원리들이 완벽함으로 저 보스 노바에 대한 그 실험에 대한 해석도 완벽함으로 흡수 엔진이 작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작동되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양자 터널링, 글로벌이 터널링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상사니까 이것을 어렵게 느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력이 중력파를 보냅니다. 우주로. 천공으로. 그러면 모든 물체들이 떨어집니다. 그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그것은 쉽고 당연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왜? 어려서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력 글로벌이 터널링에서 공간 양자 거품을 합성한다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한 봐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 것이가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왜? 프랑크 상스만 그다면 양자 터널링은 아무 신기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이거. 일상사다 이거. 우주적인 범우주적인 진리다 이거. 물체가 지면으로 떨어진 것 같이 똑같은 원리다 이거. 힘은 원리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하고도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해석한 보스노바 해석은 당연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리가 과학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그 흡수 엔진이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거겠습니다. 자, 7번 양력. 양력은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건데요. 초이체 상태에서는 양력자들이 발동되어서 공간 양자를 흡수 합성해서 그 질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힉스 매개입자인 힉스 보선, 이크 게이지 보선은 그 질량이 너무 커서 초항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양력은 그 힘도 강력의 10만 분의 1밖에 안 돼서 모든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참새가 참공이 있는 비둘기와 송골매를 끌어와서 잡아먹을 겁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강력과 같이 강대한 힘이, 송골매와 같은 힘이 공간 양자 자잘한 참새와 비둘기와 같은 종다리 같은 새들을 끌어와서 그것을 삼켜서 자신의 몸을 키우는 것이죠. 질량 증가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쉽습니다. 자, 강력의 매개입자인 이 글루온은 그 질량이 0입니다. 그래서 강력에 의해서 흡수 현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17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드런 대기와 보스노바는 17강을 참고하십시오. 보스노바는 이어서 계속 설명합니다. 자, 피크노 뉴클리어 리액션. 피크노는 0K에서 절대 용도에서 이 말입니다. 마이너스 273.15도 C. 거기에서는 자체의 영점 운동만으로도 핵반응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체의 영점 운동. 양자는 항상 운동한다고 그랬죠. 0K, 0점이 되어도 계속 운동을 합니다.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고받는 이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점 운동. 하물며 이와 같이 격렬한 자기장의 진동을 더욱 시켜주는데, 영점 운동을 더욱 가속시켜주는데 그 핵반응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핵반응이 안 일어나면 이상하죠. 이 상태에서 핵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자체의 진동, 영점 운동만으로도 핵반응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핵반응은 이쪽의 핵반응이 아니라 이쪽의 핵반응이죠.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하는, 그래서 자신의 질량을 증가시키는 그 핵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핵반응 뭐이죠? 강력입니다. 핵반응이라는 것은 강력의 핵반응을 의미하지 그 양력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에 의한 이와 핵반응에 의해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 엔진은 작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더욱 그것을 확실히 보기 위해서 14강에서 설명했던 그 보스노바의 실험을 한번 봐보죠. 이와 같이 보스노바가 일어납니다. 보스노바가 일어나는데요. 이때의 보스노바는 바로 공간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하는 그 방향의 보스노바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살펴보죠. 보스노바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보스노바는 처음에 초이체가 되잖아요. 초이체가 돼요. 냉양자가 되면 인력과 청력이 공존한다고 그랬죠. 푸른 점들은 인력을 이루는 냉양자들이고, 붉은 점들은 양전하를 띠고 있어서 그 청력으로 인해서 서로 밀어내는 겁니다. 자석이 N극과 N극이 서로 만나면은 서로 밀어내죠. 그와 같이 양전하와 양전하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화면을 키우니까 좋죠. 자, 그와 같은 결과로 인해서 이 안에는 자, 이와 같은 양력과 양력이 있죠. 하드론들은.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동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자기장을 더욱 크게 키워주자 이와 같이 뾰족하게 솟아오른 거예요.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양력이 압도되었다, 양력이 제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오로지 인력만 존재하죠. 이 상태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더욱 크게 해주자 보스노바가 일어난 거죠. 보스노바는 에너지를 연쇄적으로 흡수 합성한다 이거죠.
그래서 겉보기 폭발, 겉에서 보면 폭발처럼 보이지만 실은 공간 양자를 흡수 합성함으로써 글루 보홀이 터널링을 해서 이 글루 보홀이 터널링을 해서 깨뚫기도 해서 공간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하니까 주변이 극명히 동시에 되니까 더욱더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겉보기에는 폭발처럼 보이는 거죠.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하니까 자신도 일시 연쇄적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상대방을 끌어당기면 나도 끌려가죠. 그와 같이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면서 상대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끌려나가는 거죠. 자글 효과라고 그러죠. 이거지. 자기장을 강하게 공급해자 글루볼이 터널링을 이루어서 이와 같은 효과가 일어나더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폭발이 일어나려면, 일상에서 폭발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경우뿐이죠. 분자 결합이 해제되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TNT 폭탄, 그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렇지만 냉양자는 이와 같이 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자가 없죠. 여기에 분자 결합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자 결합에 의한 폭발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또 냉양자는 모두 대칭성이 깨져가지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마찰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두 회전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고갈이 굉장히 심한 상태죠. 이웃하는 냉양자에게 나에게 물질일자와 에너지를 좀 다오, 그러니까 상대방의 냉양자가 하는 말이 나도 형편이 너와 똑같다. 그래서 오히려 너가 나에게 좀 달라. 모두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웃하는 핵과 핵자들은 핵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오로지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하는 이 방향은 핵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피크너 누클리어 리액션은 이와 같이 핵반응이 보스노바, 공간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하는 반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핵반응이 일어난다면 말이 안 되죠. 자, 핵폭탄을 봐보죠. 핵폭탄. 자, 이와 같은 핵이 있습니다. 갑자기 기폭장치를 걸어주니까 그 운동 에너지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핵을 이루는 구성 입자들이 굉장히 운동이 일어나면서 강력을 강하고도 강한 이 속박력을 상실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핵반응이 일어납니다. 핵이 융합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 상태가 아니죠. 거의 정반대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반응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극냉의 상태. 만약 이 극냉의 상태의 양자들에게, 냉양자들에게 초이체 상태인 양자들에게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핵융합을 시킨다고 하면 뭐가 되죠? 핵폭탄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속아웃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서는 절대 공간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함으로써 강력 조화 시스템을 복구하려는 그 강력한 강력의 힘에 의해서 보스노바 공간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하는 이와 같은 핵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명되고 증명되므로 이 핵반응의 해석, 즉 보스노바에 대한 저 해석은 틀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론들이 모두 합당함으로, 과학적으로 확실함으로 흡수 엔진도 작동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흡수 엔진은 곧 초광석 여행선이다. 광석 곱하기 광석의 힘과 속도. 그렇기 때문에 초광선 여행선, 즉 UFO 엔진이 되는 것이죠. 이를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 원리들을 부정하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흡수 엔진은 곧 UFO 엔진이라는 사실을 과학 원리들을 융합시켜서 대조함으로써 그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보스노바는 확실합니다. 그 해석이. 그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